선생님 서울의 봄 네네. 영화 흥행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5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거 엄청난데요? 그러게요. 1000만 넘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요? 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분위기. 최근에 이런 영화가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계속 실패해서 걱정이란 말들이 많았는데 네네. 역시 잘 만든 영화는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잘 만들어야. 네. 그리고 뭐 천만 영화 중에 사실 훌륭하지 않은데도 천만 돌파한 것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잘 만들었다.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안 봤습니다 아직. 네.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미쳐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다가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보고 심박수 막 심박수 올라간다고 막 지금 그거 인증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좀 인상 깊은 것은 2030이 많이 본다. 네. 이게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네. 젊은 층은 정의에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그런 얘기죠 지금. 네, 잘못된 얘기입니다. 젊은 층이 왜 정의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음. 만약에 젊은 층이 정의에 관심이 없고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네. 악당이 승리하는 영화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악당이 나와서 막 나쁜 짓 하다가 승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영화 네네. 만들면서 티트 칩니까 못 칩니까? 네. 욕 바가지로 먹죠. 예. 젊은 층도 엄청 싫어합니다. 네네. 오히려 젊은 층은 뭘 좋아하느냐? 마동석. 네. 마동석 그냥 때려 부시는. 마동석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네. 정의로운 형사 아닙니까? 악당을 때려잡는 영화잖아요. 악당을 때려잡는. 네, 그런 걸 좋아하죠 오히려. 그래서 젊은 층도 정의를 원하긴 원하는데 네네.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세대이다 보니까 무력감이 너무 심하고 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음. 무력하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지 못해서 저항을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동석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네. 저렇게 센 사람이 나서 다 때려 잡아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 뿐 정의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정의를 원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예. 우리 기성세대는 오히려 보면 암 걸릴 것 같아서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네. 젊은이들은 사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암울한. 현실이 윤석열 딱- 정권 네. 이 시기나.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게 그냥 당하고만 사는 네. 이 자기들의 처지와 상황을 비슷하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 그래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죠. 네. 뭐 김호랑이라든가 네네. 또 거기 정승화 입니까? 그 저항했던 사람. 네네네. 그 장군. 장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서 힘과 용기를 좀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암울하고 힘들지만 또 저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것도 같이 있지. 뭐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현실에 상당 정도 호소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젊은이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니 뭐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흑수저 사회, 금수저 사회 이렇게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현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젊은이들도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전두환이 저런 놈들이 저런 짓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네.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세상이 됐구나 지금. 이런 걸 또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생각했더니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어서 그랬네. 이걸 알면 치유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그 영화라고 봐야 되겠죠.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선 역사에 관심이 막 생겨서 본다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가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공부를 많이 시켜줬거든요. 일단 홍범도 때문에 흉상 철거 그랬죠. 먼 옛날에 공부를 좀 시켜줬어요. 역사 공부를. 이 서울에 보면 또 약간 근대 현대사 80년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을 공부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영화에 대해서 잘 만들기만 하면 호응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영화적 완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와 내용이 아주 좋아도 좀 조악하게 만들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반응을 안 하죠.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본 사람들 말로는 젊은이들 평으로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박감이 넘치고 네. 탄탄하다 스토리가. 그리고 이 스토리가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얽혀 들어가면서 네. 나이든 층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광범한 호응을 얻고 있다. 네. 우리 아들조차 보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이야, 그렇군요. 이거 저도 이제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20대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이대남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또 이준석이 특히 이제 20, 30대를 네. 휘어잡으려고 막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쳤지 않습니까? 또 갈라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수화됐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뜨거운 반응이 있다는 것은 네. 이들이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기성세대 혹은 정치권 이쪽이 무능력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이준석이 잘한 게 아니라 반대편이 못했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영화와 같은 서울의 네. 봄 영화와 같은 그런 사실 이제 정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젊은이들한테. 예. 그래야 젊은이들도 네.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머리 숙이고 비굴하게 살면 젊은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냥 현실에 관심 끄고 어허.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자. 네. 이기적으로 살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사실 많이 감동을 했던 게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뭐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네, 부딪히고 싸우고. 싸우고 네. 그다음에 뭐 얼토당토 않게 막 부산에 출마를 해가지고 네,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야 좀 바보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희망과 어떤 용기를 준 거죠. 용기를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 진짜 정치인이구나.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네, 그러면 네.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믿고 한번 같이 해보자. 예. 이게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한 하나의 그러니까요.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만 되면 다들 기득권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젊었을 땐 분명히 저도 아는 형들이 그런 형들이 아니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들이 막 달라지고 야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네. 이래버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러면 젊은이들 욕하고 젊은이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양반들이. 변절해서 네.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면 네.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 게 좀 있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보면 또 선생님 특히나 이게 또 미국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군대를 이동하는 게 이게 지금 네, 주한미군 사령관 그 당시 위컴 네네 예, 그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위컴이 한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들쥐와 같다. 들쥐, 야 들쥐가 뭐 영어로 뭐 레밍이었나요? 그래서 한참 뭐 레밍론 이랬던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아서 지도자가 누가 되든 네, 금방 따라온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 말을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전두광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두광. 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다 너 들쥐 같아서 들쥐란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누가 그 지도자가 되면 다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자기가 뭐 했던 작품 중에서 12.12가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중에 네.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광주항쟁 당시에 항공모함을 배치했죠. 네, 네. 부산에다가.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2.12는 미국의 작품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참 한국 사회가 이게 이제 전두환이 사실 이제 전두환보다 더 높은 군인 그 참 좋은 군인들도 많았는데 참군인들도 결국 그 전두환 그 듣보잡 하나가 이놈이 이제 뭐 갑자기 정권을 잡게 되는 과정이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듣보잡이 맞습니다. 갑자기 정권을 잡게 되는 과정이나 여기 좀 다 뒤에 그렇죠. 뭐 CIA나 FBI가 있다는 게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쿠데타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군사 모든 비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권한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거부했으면 못하죠. 네. 적어도 막을 힘은 있어요, 미국이. 네네. 적어도 막을 힘은 있다. 네. 안 돼, 이 자식아. 그러면 전두환이 그걸 무릅쓰고 반미투쟁을 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은 역사적 관심이 갔으면 좋겠습니다.